안녕하세요. 파란나라TV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까지 매일 뉴스를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뉴스 기사입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어라는 주장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서울의 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여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 단호 101만 5,109호에서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 소리가 아닌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의 소리가 위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였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김건희 씨는 당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언론 서울의 소리의 보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연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되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면서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양측은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 계획을 알리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왜 무산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행보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도 더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는 열린공감TV 뉴스입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3월 15일 대장동 의혹 최초 유포자를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유튜브 또는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1.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 그의 SNS 익명의 제보자는 민주당 경선 후보 핵심 관계자, 민주당 핵심 후보 측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 후보는 누구일까요? 2. 박종명을 만나다. 1. 박종명은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과 매우 잘 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박종명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이낙연 측이냐는 질문에 약간 텀을 두고 장담 못하죠? 라는 말. 이후 중원부원이 참 심하네요. 이후 그의 말은 계속 별 근거도 안 되는 의미 없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설립 과정을 보니 뭔가 부당한 거래가 있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 그러나 그 부당한 거래와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본인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이재명과 화천대유의 연관 증거를 찾았다는 말은 전혀 못하죠. 근데 그딴 기사를 써. 심지어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후보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화천대유를 찾아갔다는 건 더구나 화천대유에 엉뚱한 시비를 걸고 답을 안 하니까 사실로 간주했다는 그의 말은 뻔뻔함이 크게 다랬네요. 3. 박종명의 자백. 카더라를 받아 쓴 것. 거기에 나라를 빼앗겼다. 1. 중원부원 뭔가 말은 많이 했지만 박종명의 말은 결국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난 그렇게 믿었다. 아니어도 내 책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내 그의 여유 있는 웃음. 이미 승부 다 끝났는데 니들이 어쩔 건데 크크크. 이런 비웃음으로 보이는 건 착각일까요? 4. 박종명. 그는 끝까지 뻔뻔하고 당당했다. 결국 이재명이 광고비 깎았다고 보복하려고. 1. 과대망상이 끝을 달리네요.
이 이재명이 광고비 깎아서 열받아서 카더라 퍼뜨리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나는 당당하다. 4대장동 의혹의 악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특검으로 이재명을 엮어 죽이려는 시도 막아야 합니다. 2. 오늘 보도를 보시고도 대장동이 이재명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이재명의 도덕성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3. 오늘 보도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대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갈아온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독초, 잡초는 제거해야 합니다. 조작된 승부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리시고 이재명 죽이기는 집어치워야 합니다. 3. 물론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악마인지 또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4. 오늘 보도의 결론 한마디는 이겁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엮기. 아무 근거 없다입니다. 열린공감TV 유튜브를 통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가지 기사를 대표적으로 종합해봤습니다. 빨리 반쪽 특검 말고 제대로 된 특검을 해서 윤당선인 신분에서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많은 의혹들이 풀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수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앵무새처럼 시스템대로 진행한다고 외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일 텐데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국민들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물론 신천지 봐주기 수사, 대장동 등 수많은 의혹들을 꼭 특검을 통해 밝히시길 바랍니다. 파란나라TV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때까지 파란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